어느덧 시즌2 마지막 화를 남겨두고 있는 파친코 15화에서는 와세다 대학교에 입학하는 노아에게 시계를 선물로 주는 한수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시계는 영도에서 선자가 한수에게 받았지만 오사카에 온 이후에 전당포에 팔았던 시계로 다시 한수가 가지고 있게 된 시계였죠. 또한 더 이전에는 관동 대지진 당시 앤드류 가족의 죽음 속에서 한수가 유일하게 가져간 시계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수를 구해주었고 영도에서는 선자를 구해주었다며 노아에게도 그럴 거라며 주었던 한수의 시계. 과연 한수의 말대로 그 시계는 모두를 구했고 노아 역시 구하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수의 시계가 담고 있는 의미를 중점으로 파친코 15화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원작의 내용과 함께 리뷰할 예정으로 영상에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 오사카에 온 이후 선자가 전당포에 팔았던 시계이지만 먼 미래에서 선자가 솔로몬에게 주었던 한수의 시계. 선자는 이 시계를 아베에 대한 복수를 꿈꾸고 있는 솔로몬에게 주면서 한때는 이 시계가 저주라고도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니 가족을 구해준 적이 있다는 말과 함께 솔로몬에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시계를 건네주었죠. 그러나 과거에서는 더 이상 진행된 내용이 없기에 어떻게 선자가 이 시계를 다시 갖게 되었는지 많은 의문을 품게 만들었는데요. 이번 화에서 드디어 한수가 노아에게 시계를 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시계부터 모든 게 시작됐지 라는 말과 함께 노아에게 시계를 준 한수. 이 한수는 이 시계가 자신을 구해주고 선자 역시 구해주었다고 말하죠. 요셉의 빚을 갚게 되고 이를 계기로 한수가 선자를 찾게 함으로써 선자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얻었기에 선자를 구해주었고 지진으로 아버지를 잃고 꿈도 잃게 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야쿠자의 사이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되는 한수. 분명 한수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선자는 이 시계를 저주라고도 생각했다고 말하죠. 아마 그 이유는 노아 때문일 것입니다. 원작에서 노아는 한수가 자신의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되고 16년 동안 선자를 보지 않으며 반 노부오라는 이름의 일본인으로 살아가다 이후에는 결국 자살을 택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선자가 노아의 시계를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은 아마도 노아의 유품으로 받게 되거나 혹은 고한수의 물건이라면 더 이상 받지도 갖고 싶지도 않은 노아가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계로 인해 한수를 다시 만나게 되지만 않았어도 고한수가 자신의 아빠라는 사실을 영원히 모른 채 백이삭의 아들로 여전히 살아있을 수도 있었을 노아. 그동안 한수는 자신이 야쿠자의 사이가 되어 이제는 모두의 위에 군림하며 그의 장인과도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딸 케이코와 결혼하는 쿠로가네가 자신을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과 장인 유치가 그 말을 수락했다는 것을 들은 후에야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죠. 이때 멀어지는 요치의 모습을 뒤로하고 혼자 서 있는 한수의 모습은 분명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 안에 갇혀있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선자를 찾아가 그늘 속에서 자신이 곪아가고 있다고 하던 한수는 썩은 것은 잘라내면 된다는 선자의 말에 암시장을 두고 경쟁하던 요시이 마모루와 손을 잡고 그를 이용해 그의 장인을 살해합니다. 그러나 한수는 자신이 썩은 부위를 잘라낸 만큼 몇 걸음이나 더 그늘 속으로 들어간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요. 고한수의 폭력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를 피했던 노아가 과연 요시이 마모루와 같은 위험한 인물과 손을 잡고 일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고한수. 이번 화 마지막 부분에서는 와세다 대학교에 간 노아가 새로운 인물을 보게 되는 것이 나왔죠. 이 인물은 아키코라는 인물로 노아의 인생을 아주 강렬하게 휘젓는 인물인데요. 노아와 사귀게 되며 노아에게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하지만 이후에는 고한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노아에게 알리게 되는 인물로 노아가 와세다 대학을 그만두고 선자를 피하며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인물이죠. 한수는 시계가 자신을 구해주었던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이후 야쿠자의 사이가 되며 비극이 시작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노아를 와세다 대학교에 데려다주는 장면에서 같은 창밖을 보지만 마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던 노아와 선자. 그런 두 사람의 사이로 지나가는 기차의 연기는 곧 두 사람의 이별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했죠.
한편 이번 화에서 솔로몬은 결국 나오미를 끌어내리고 아베에 대한 복수를 끝내지만 기뻐하는 모습보다는 어쩐지 허무하고 공허한 웃음을 짓는데요. 한수와 악연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손을 잡고 한수의 장인을 살해한 요시히 아사무. 이후에는 모사수에게 파친코 사업을 제안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으며 그의 손자인 요시히 마모루는 솔로몬과 손을 잡게 되죠. 한수역에서 시작돼 솔로몬까지 내려온 요시히 집안과 선자 가족의 악연 같은 인연. 아마도 다음 화에서는 솔로몬이 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화에서는 5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요셉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과 함께 북으로 갈 준비를 하는 창호에게 경희에 대한 마음을 알고 있다며 경희에게 고백하라고 하는 모습이 나왔죠. 사실 원작에서는 훨씬 슬프고 애달프게 나왔던 장면인데 드라마에서는 좀 더 담백하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요셉의 말에 기뻐하며 달려간 창호는 곧바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만 오히려 경희는 그를 질책하는데요. 북으로 가서 이긴 뒤 예쁜 아내 그리고 자식과 함께 돌아오라고 말한 경희. 이를 보면 경희가 얼마나 창호를 아끼고 있는지와 동시에 요셉을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원작에서는 창호가 북으로 돌아간 뒤 얼마간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만 이후 소식이 끊겼고 드라마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표현된 것을 보면 결국 창호는 경희의 말대로 북으로 돌아가지만 이후에는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화를 남겨두고 있는 파친코. 아마도 다음 화에서는 노아가 한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고 이후 잠적하는 모습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